질병에 걸렸을 때 그 현대의학과 자연치유와의 상반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정확히 반대가 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연치유는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저께 공부한 것처럼 현대의학은 결과를 가지고 치료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 치료는 이론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인 치료는 좀 무모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대로 말하면 위험하기도 하고 굉장히 생명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증상들을 많이 이제 발병을 시킬 수 있는데요. 물론 어떤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현대의학의 그 장점을 살려서 도움을 받는 것도 아주 좋은데, 간단한 예로 우리가 하나를 보면 이 담관이 막혔을 때 이제 황다리 찼을 때 스탠드 관을 박죠. 그렇죠. 이제 이쪽에 관을 박아가지고 빼냅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심해지면 나중에 밖으로 황달 뭐라 하죠? 쓸개즙을 이제 빼내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막히거나 또 문제가 생기거나 다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근데 이제 자연적으로 이런 것을 이제 해결하게 되면 이제 몸이 회복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의학이 이제는 유전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이제는 씁니다. 그렇죠. 유전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2006년도에 발견된 유전자 지도, 게놈이라는 지도가 완성되어 지금 프로젝트가 완성되었는데, 그런 유전자의 어떤 부분을 이용해서 사람의 세포를 이렇게 이식을 하고 골수를 이식하고 또 어떤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이렇게 몸을 막 진찰하고 또 치료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발전이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현대 과학에서 이 유전적인 부분이 유전자 식품들, 그렇죠. 단백질을 추출해서 빼내서 연어와 딸기와 합성을 해가지고 식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질병에 대한 견해를 두 가지로 보게 되는데, 한 가지는 유전적인 요소, 또 한 가지는 후천적으로 우리가 잘못 생활한 요소인데, 둘 중에 뭐가 더 문제가 될까요? 둘 중에 뭐가 더 문제가 되겠습니까? 유전적인 요소가 더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후에 생활 좀 잘못한 게 문제가 될까요? 후자 같은. 예, 예전만 해도 사람들은 유전적인 것을 신경 써왔는데, 요즘에는 하도 술 먹으면 안 좋아지는 걸 느끼니까, 그렇죠. 담배 피면 안 좋다는 걸 느끼니까, 그러니까 이제 후자를 우리가 이제 지목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비록 어머니 아버지에게 나쁜 위장을 물려받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고치면, 생활 습관을 바꾸면 똑같은 현실에 절대 우리가 걸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증조 할아버지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주변 가족들이 다 위암 말기 환자들이 다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내가 생활 습관만 바꾸면 절대 위암 안 걸릴 수 있겠죠. 이건 절대적으로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유전이 망가졌다 하더라도 남보다 더 열심히 살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자기 가족의 내력이 어떤 질환이 있고 뭐가 안 좋은지를 좀 발견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요. 내 가족들이 간이 안 좋다 그러면은 최소한 남들보다 술 좀 덜 마시면 되고 과로 좀 덜 하면 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유전은 굉장히 강해요. 우리 부모님이나 간은 다 좋은데 나만 간암에 딱 걸린다. 위는 다 좋은데 나만 위암에 딱 걸린다 하는 것은 100% 생활 습관이 훨씬 더 무섭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간혹 이제 술, 담배 하셔도 오래 사시는 분, 건강한 분들이 간혹 보게 되지만 거의 이제 질병을 갖고 있죠. 네, 한국은 이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마다 다 약을 한 보따리씩 드십니다. 어떤 분들은 5개, 7개, 10개 막 그냥 한 번에 많이 드세요, 약을요. 여기 밑에 보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을 관리하지 못할 때에 유전적인 질병이 후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내가 안 좋은 몸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다. 자식에게도 굉장히 사실 나쁜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많은 돈을 벌고 공부를 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을 물려주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한데,
예를 들면 부부가 임신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할 때 미리 운동을 해서 살을 좀 빼거나 뭐 지방을 줄이거나 그다음에 두뇌를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임시를 하는 것과 그냥 자식을 갖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도 좀 이해하고 또 후손들을 좀 생각할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 밑에 로마린다 의과대학 머독 박사의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좀 발췌한 게 있습니다. 이게 한 꽤 됐지. 2008년도에 됐으니까 거의 8년 정도 전에 제가 발췌를 한 건데요. 여기에 뭐라고 있냐면 이 머독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질병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타고난 체질이고 하나는 생활 습관입니다. 타고난 유전적 체질은 총알이 장전되어 있는 총과 같고 생활 습관은 방아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전적인 체질은 총알에 들어오는 총인데 항상 위험하긴 해요. 근데 방아쇠만 당기지 않으면 됩니다. 방아쇠만 당기지 않으면 총알이 발사되지 않듯이 비록 병약한 체질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무엇만요? 생활 습관만 잘 기들이면 발병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대로 이런 원리대로 이제 어떤 규칙을 정해서 하냐면은 노폐물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는 노폐물. 일반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노폐물을 우리 몸에 쌓인 노폐물을 뭐라고 말합니까? 흔히 독소라고 합니다. 독소. 그러니까 우리 해독한다. 요즘에 이제 해독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디톡스를 치면요. 수십만 건의 블로거들이 이제 디톡스라는 단어로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디톡스가 무엇인지 얼마 전에만 해도 무슨 용어인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디톡스, 해독입니다. 몸을 해독시키는 작용. 그것이 관장이든 금식이든 뭐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무슨 설사든 디톡스라고 하는 야채즙이든 과일즙이든 이런 디톡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하고 있는 자연치유에 가까운 하나의 용어이긴 한데요. 그것이 바로 이 노폐물을 제거하는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질병들을 노폐물의 정착, 노폐물이 쌓여서 염증을 반응하고 그것이 종양이 생겼더라면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혈액을 깨끗하게 하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 노폐물이 어디를 따라 돌아다닌다 그랬어요? 피를 따라서, 그렇죠? 피를 따라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피에 있는 이 노폐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산소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 공급을 하면 이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차할 수 있는 지점이 그 분기점이 어디가 있을까요? 교차할 수 있는 지점이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분기점. 갈리는 지점. 폐에 있죠, 폐. 폐에 있기 때문에 이 폐의 폐 기낭은 3억 개나 돼요. 그것을 펼쳐놓으면 테니스 코트만한 엄청나게 큰 그 크기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산소가 흡입이 되게 되면 노폐물이 거기서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폐를 잘 활용해서 이 노폐물을 빠지게 하는 것도 좋고, 물론 뭐 관장이라든지 금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소한 우리가 숨 쉬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이제 가장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숨을 어떻게 쉬냐에 따라서 내 질병의 호전 상태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숨도 그 복식 호흡, 그리고 한번 들어 쉴 때, 숨을 마실 때 이렇게 들이쉴 때도 이제 많은 산소를 유입해야 되겠죠. 그럼 운동선수의 맥박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분당 맥박이요? 높을까요?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높나요? 아니면 낮나요? 네, 낮죠. 저도 이번에 혈압을 기계 산 거를 재보니까 맥박이 낮습니다. 65, 70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이제 맥박이 좀 낮아 있어요. 그 이유 중에 완전 운동선수 엄청 그 옛날에 누구지 달리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니 우리나라 사람 말고요. 그 저쪽에 그 심장 신이 내린 심장, 신이 내린 폐를 갖고 있는 사람, 제가 저번에 말씀했었죠.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신이 내린 폐나 심장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 최고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이런 운동 선수들은 맥박이 45까지 45, 50도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맥박이 낮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혈액이 순환이 돼 좀 안정적이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숨을 잘 쉬는 거,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현대 질병들이 거의 생활 습관인데요.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했어요. 밑에도 제가 써놨지만 나이가 들면서 걸리는 퇴행성 질병들이라고 생각했던 이 질병들이 이제 와서 보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1살 아이, 2살 아이에게도 뭐가 발견됐다고요? 혈액에서요? 지방. 그렇죠. 지방이 발견됐는데 이게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이 발견됐는데 그게 뭐 먹어서 그런 거죠? 네, 모유 대신에 우유를 먹으니까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예요. 아이들도요. 그런 아이들이 10살, 15살만 돼도 뭐가 걸릴까요? 뭐 그냥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뭐 수많은 질병들이 걸리고 또 뇌종양 뭐 이런 것들, 백혈병, 아토피 이런 질환들이 걸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요. 사실 퇴행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조금 더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 나는 늙어서 나이 먹으니까 오래됐으니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만큼 내 나이 먹을 동안 뭐를 잘못했다는 거죠. 잘못 먹고 잘못 생활하고 잘못 잤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질병이지 사실 엄격히 말하면 퇴행성이 아니라 잘못된 식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를 보면요. 나이 120살에 눈 하나 흐리지 않고 기력 하나 쇠하지 않고 하나님 품 안에 잠들었습니다. 이 모세의 죽음이요. 사실은 가장 건강한 사람의 죽음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는 결코 장수국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질병의 국가입니다. 이 장수국가들을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나이 많아서 오래 골골하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100세에도 농사를 열심히 져요. 다 장수마을들은 사람이 말랐죠. 근데 굉장히 이제 100세가 되었어도 굉장히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장수마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이번에 월간지에 그 서문인가에도 써놨죠. 그 인사말에도 100세 시대 삶의 연장인가 죽음의 연장인가 아니면 삶의 연장인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건강하게 사는 것인지 아니면 죽음을 연명해서 그냥 좀 더 사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10년, 20년 살아본들 사실은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건강에 대한 신경을 좀 더 많이 쓰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이러한 생활 습관을 바꾸기 위한 하나의 정보를 또 얻기 위해서 우리가 쭉 공부를 하는데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저는 기초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뭐 먹으면 되냐 안 되냐, 뭐 하면 되냐 안 되냐, 풍욕이 좋냐 아니면 족욕이 좋냐, 아니 반신욕이 좋냐, 찜질이 좋냐 이런 말을 많이 제가 듣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은 기초 위에서 해야 되지 기초는 하나도 안 하면서 산삼 먹거나 그렇죠. 아무리 내가 간식을 많이 하면서 찜질을 많이 한다고 큰 효과가 사실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기초를 바꾸는 것이 어떤 한 가지 요법을 하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기초가 밑에 보면요. 뉴스타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뉴스타트 영어로 그대로 해석하면 뭐죠? 뉴가 뭡니까? 뉴가? 네, 새로운 스타트. 네, 새로운 스타트죠. 새로운 시작. 뉴스타트에 대한 우리가 8가지 보겠습니다. 여기 뉴스타트를 이제 엘렌 지 화이트이 이따 말한 부분 제가 좀 읽어드리고요. 1, 2, 3, 4, 5, 6, 7, 8로 돼 있죠. 이 네모 안에. 근데 1번을 보면 N. 그러니까 뉴스타트를 이제 다시 세로로 우리가 세워놓고 본다면요. 맨 앞자 머리 앞자 대문자로 우리가 따로 이렇게 해서 보면 뉴스타트를 이제 읽어보면요. 이제 영양 첫 번째 너트리션이라고 하는 영양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타트의 새로운 출발에서는 이 영양 불균형을 바꾸는 거죠. 네, 제가 뉴스타트를 또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 거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 영양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옛날에 여러분 거슴 박사의 암 치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거슴 테라피라는 책이나 이제 거슴 요법이라는 책들을 한번 여러분 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 그 당시에 이 암 환자가 거의 80% 90%까지 회복된 사례들이 있어요. 완전히 병원에 내놓은 환자들이. 근데 왜 그때 회복이 더 잘 됐는가 보니까 그때 모든 사용했던 음식들이 100% 유기농이에요. 다 유기농. 99%도 아니고 100% 유기농으로 사용했었고
그 당시에는 병원에서 사람을 지금처럼 괴롭히지는 않았다는 논문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죽기까지 사람이 무엇을 쓰다 죽어요? 요즘에는 약물을 쓰다 죽는데 그 당시에는 병원에서 끝났습니다. 생명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할 때는 자연치유를 해도 가망이 있던 시대였어요. 지금은 뭐 병원에서 끝나게 되면 거의 뭐 어제 오늘도 여기 오시려고 입소하려고 했던 분도 항암 치료 끝까지 하다 지금 뭐 또 연락가지고 다시 병원에서 이제 응급처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병원에 살다 보면요. 끝내는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게 안타깝게 정말 완전히 불구된 상태로 사람이 이제 회복 불가로 나가는 것을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양 불균형이 우리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거순요법에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를 제가 쭉 공부해 보니까 영양요법이에요. 영양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단백질, 지방질, 탄수화물, 그다음에 무기질, 비타민 그리고 또 효소, 미네랄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섭취하게 되면 파이토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식품들을 아주 잘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의 반응들이 신경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나고 면역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회복력이 빠릅니다.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라고 하는 이제 운동, 이제 뭐 여기 운동에는 유산소 운동이죠. 이제 무산소 운동이 아닙니다. 무산소 운동이 아니고 유산소인데 이 과한 유산소 운동은 활성산소를 쌓이게 만들어요. 유산소도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은 유산소보다는 적당한 유산소.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무슨 말을 했냐면 걷는 것을 대신할 운동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가장 좋은 운동이 걷는 운동이에요. 걷게 되면 이 내장 있죠. 이 내장이나 이제 우리 폐나 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되고 어떤 뼈 질환이나 관절염이나 이제 그 척추 디스크 이런 모든 것들이 걸으면요 제자리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치유예요. 그래서 많이 걸으면 그 몸이 제자리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운동에 해당되는 아주 좋은 그 치료제고요. 다음 세 번에 월월이라는 물 있죠.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물인데 이 물은 요즘에 무슨 증류수가 좋냐 아니면 무슨 뭐 또 수소수가 좋냐 수소수 하나에 뭐 2,000얼마짜리 그런 거 많죠. 알칼리수도 있고 해양 심층수도 있지만 그냥 깨끗한 물, 이 물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연수라고 합니다. 연수. 자연이 주는 그 물을 우리가 그대로 마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선라이트, 햇빛이 있죠. 이 햇빛은 한동안 사람들이 이 자외선이 안 좋다라고 말했지만 이 햇빛이 우리에게 주는 작용은 비타민 D를 합성시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합성이 되면은 세포 재생이 되고 뇌세포가 살아나게 되기 때문에 이 햇빛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뭐 하루에 20분이라도 쬐어주거나 햇빛 있는 데로 좀 걸어 다니면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템펄런스라고 하는 절제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절제의 개념 자체는 어떻게 보면 내가 마음대로 하게 되면 간식, 그렇죠. 식사 사이에 먹지 않는 것도 절제고, 과식하는 거, 그 다음에 보는 거, 듣는 거, 가요나 TV 시청이나 이런 수많은 어떤 부절제로부터 자신을 절제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에어이라고 하는 이제 공기. 사실 여기 공기라고 단순히 적혀 있지만, 이 공기 안에는 21%에 뭐가 들어있다고 했죠? 산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산소. 그리고 레스트, 휴식이죠. 우리가 이제 처음에 입소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금식을 하죠. 무엇을 쉬게 해주는 겁니까? 위, 장, 12지장, 그 다음에 소장, 뭐 이렇게 소화기관을 쉬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소화기관을 쉬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뇌를 쉬게 해줄 필요가 있죠. 스트레스, 막 이런 생각, 잡다한 어떤 사업이나 생활 염려. 그리고 또 몸을 좀 쉬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휴식이고, 하지만 이제 만성 피로가 있는 사람들이 쉬면 쉴수록 더 피로하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노작을 하면서 이 피로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쉬는 게 뭐 하루 종일 이불 속에 누워 있는 게 쉬는 게 아니라 일상 어떤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이지, 사실은 움직여줘야 되고 활동해야 되고 노작을 좀씩 해줄 때 그 진정한 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러스트, 신뢰인데요. 우리 어제도 공부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더 중요하겠죠.
트러스트 오브 갓이라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8가지 법칙을 준수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치유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뭐 그 프로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뉴스타트를 8가지 부분에 MH라고 하는 그 치료봉사라는 약자인데요. 이 글을 제가 좀 읽어드려 마치겠습니다.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참된 치료제이다. 모든 사람은 천연계의 치유력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환자의 치료에 속한 원칙들을 이해하고 이 지식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실제적 훈련을 하는 것은 다같이 요긴하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또 이 생활 습관의 그 체인지 변화를 느끼고 또 우리가 사실 이런 말이 있죠. 옛말에 산에서 병에 걸리면 바다로 가고 그렇죠. 이제 이건 바꾸는 것입니다. 생활의 노선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바꿔주고 그 노선을 바꾸는 곳에는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도. 그래서 옛 어른들 말이 심보따리 바꿔라 이런 말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게 가장 첫 번째 방법입니다. 마음 안 바꾸고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맛없으니까 짜증이 나죠. 마음을 바꿔버리면 굉장히 행복하고 또 즐겁고 또 감사하고 또 기쁜 삶을 하루하루 더 연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법칙들을 잘 준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